그때 두 사람의 휴대폰으로 동시에 사진이 전송됐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찍은 셀카였는데 순심과 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럴 수가. 민지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함께 온 메시지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민지야, 준호야. 미안해. 사실 우리가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좋아하게 됐어.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서 여행을 떠났어.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웨딩홀 답사, 음식 시식, 꽃집 방문. 그 모든 과정에서 두 사람이 가까워진 거였어요. 상견례에서 처음 만난 어색한 사이에서 연인 관계까지 발전한 거였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봄바람이 살랑이는 4월의 어느 토요일,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에서는 김민지와 박준호의 결혼식이 한창이었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민지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웠고 턱시도 차림의 준호 역시 떨리는 마음을 감추며 신부를 바라보고 있었죠. 새로운 가족이 되신 걸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자의 멘트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양가 부모님들이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민지의 어머니 정순심은 연보라색 한복을 우아하게 차려입고 있었고 준호의 아버지 박태수는 정장 차림으로 품위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6개월 전 상견례에서 만난 사이였어요. 그때만 해도 어색하게 정중한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지금은 뭔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처음 만난 사람들 사이에서는 볼 수 없는 친밀함으로 가득했거든요. 어머니, 시아버님과 많이 친해지셨나 봐요? 민지가 물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양가 부모님들이 자주 만나게 됐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순심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그냥 결혼 준비 때문에 몇 번 봤을 뿐이야. 하지만 민지가 보기에는 그 이상이었어요. 상견례 때는 서로 존댓말로 조심스럽게 대화하던 두 사람이 지금은 자연스럽게 반말을 섞어 쓰고 있었거든요. 순심 씨, 음식 좀 드세요라며 태수가 순심의 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는 모습은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결혼식 중간에 태수가 계속해서 민지를 유심히 바라보는 것도 신경 쓰였어요. 참 예쁘게 컸네. 태수가 혼잣말을 하는 것을 준호가 들었어요. 민지가 예쁘죠, 아버지? 준호가 말하자 태수는 응, 정말. 어릴 때 모습 그대로네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잠깐 태수가 민지의 어릴 때 모습을 어떻게 알까요? 상견례 때 처음 만났는데 말이에요. 아버지, 민지 어릴 때를 어떻게 아세요? 준호가 이상해서 물었지만 태수는 그냥 사진으로 봤나 보다라며 말을 흐렸습니다. 한편 순심도 이상했어요. 피로연 내내 태수와 눈이 마주칠 때마다 급하게 시선을 돌렸지만 태수가 다른 곳을 볼 때면 몰래 바라봤거든요. 그리고 가끔씩 미소를 지으며 무언가를 그리워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가족 사진을 찍을 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상견례 때만 해도 어색하게 거리를 두던 두 사람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란히 서려고 했어요. 사진사가 좀 더 가까이 서세요라고 하자 두 사람 모두 전혀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정말 많이 친해지셨네요.
사진사가 웃으며 말하자 순심과 태수가 서로를 바라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는 단순히 결혼 준비를 함께한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결혼 준비하시면서 고생 많으셨어요. 태수가 순심에게 말하자, 네, 정말이요. 덕분에 즐거웠어요 라고 순심이 대답했어요. 그런데 덕분에라는 표현이 묘했습니다. 단순히 결혼 준비를 같이 했다면 굳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지는 계속 궁금했어요. 상견례 이후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워진 걸까요? 어머니, 혹시 결혼 준비하면서 시아버님과 많이 만나셨어요? 민지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순심이 잠시 망설이더니 그럼 웨딩홀도 정하고 음식도 정하고 할 일이 많았잖아라고 대답했지만 목소리에는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었어요. 분명히 결혼 준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것 같았습니다. 결혼식 다음날 일요일 아침 민지는 어머니와 함께 신혼여행 준비를 하면서 어제의 궁금증을 풀어보려고 했어요. 어머니, 정말 시아버님과 결혼 준비만 하신 거예요? 순심이 가방을 정리하며 대답했어요. 그럼 뭘 더 했겠어? 웨딩홀 예약하고 음식 시식하고 화환 주문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하지만 민지는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어머니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보였거든요. 민지가 순심의 방을 둘러보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했어요. 화장대 위에 새로운 화장품들이 잔뜩 있었거든요. 그것도 평소 어머니가 쓰던 것보다 훨씬 비싼 브랜드들로만. 어머니, 이 화장품들 언제 사셨어요? 아, 그거 결혼식 때문에 좀 사봤어. 순심이 대답했지만 민지는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화장에 그렇게 신경 쓰는 분이 아니었거든요. 게다가 옷장에는 새로 산 옷들도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 혹시 요즘 다른 분 만나시는 거 아니에요? 민지가 반쯤 농담조로 물었는데 순심이 깜짝 놀라며 화장품을 떨어뜨렸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누굴 만나? 그 반응이 너무 과한 것 같아서 민지는 더욱 의심스러웠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민지는 준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어머니가 뭔가 숨기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시아버님도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준호가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몇 달 전부터 갑자기 달라지셨어요. 옷차림도 신경 쓰시고 운동도 시작하시고 그리고 자꾸 외출하시더라고요. 주말마다 나가세요. 어디 가시냐고 물어봐도 그냥 산책한다고만 하시고 제주공항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하는데 민지의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니로부터였죠. 민지야, 엄마도 갑자기 여행 가게 됐어. 며칠 연락 안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뭐라고요? 민지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여행을 간다고요? 순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어요. 한편 준호도 아버지로부터 비슷한 연락을 받았어요. 준호야, 아빠도 급하게 여행 가게 됐다. 설마. 민지와 준호가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같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불안한 마음에 서울로 되돌아가기로 했어요. 집에 도착해 보니 순심의 방은 텅 비어 있었고
여행용 가방과 평소 아끼던 목걸이들까지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네 집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수의 방에는 새로 산 옷들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휴대폰 요금 고지서에는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은 통화료가 나와 있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실 분이 아닌데 준호가 의아해했어요. 그때 두 사람의 휴대폰으로 동시에 사진이 전송됐습니다. 공항 출국장에서 찍은 셀카였는데 순심과 태수가 환하게 웃으며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이럴 수가. 민지가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함께 온 메시지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민지야, 준호야. 미안해. 사실 우리가 결혼 준비하면서 서로 좋아하게 됐어. 이제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서 여행을 떠났어.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벌어진 일들이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웨딩홀 답사, 음식 시식, 꽃집 방문. 그 모든 과정에서 두 사람이 가까워진 거였어요. 상견례에서 처음 만난 어색한 사이에서 연인 관계까지 발전한 거였습니다.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민지와 준호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신혼여행은 물론이고 신혼의 달콤함도 모두 날아가 버렸어요. 대신 두 사람을 기다린 건 상상할 수도 없었던 현실이었죠. 6개월 동안 결혼 준비하면서 사랑에 빠지셨다는 거예요? 민지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양가 친척들의 빗발치는 연락도 문제였어요. 민지야, 내 어머니가 정말 미쳤구나. 고모가 새벽부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상견례에서 처음 만난 사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고모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준호 쪽도 마찬가지였어요. 태수가 완전히 정신을 놓았어. 큰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민지는 견딜 수 없어서 순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받았어요.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지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민지야,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순심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태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야. 결혼 준비하면서 알게 됐는데 이렇게 마음이 통할 줄 몰랐어. 순심이 결혼 준비 기간 동안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정말 어색했어. 상견례 때도 뭘 말해야 할지 몰랐고. 그런데 웨딩홀 보러 가면서 얘기해 보니까 정말 좋은 분이더라고. 매주 만나서 이것저것 정하다 보니까 함께하는 시간이 정말 편하고 좋았어.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어. 준호도 아버지와 통화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 하시는 짓이에요? 태수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준호야, 아빠도 이런 마음이 들 줄 몰랐어. 상견례 때는 그냥 예의상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는데. 태수가 설명했어요. 웨딩홀 보러 갔을 때 순심 씨가 너희들 어릴 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들으면서 정말 좋은 어머니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음식 시식할 때는 순심 씨가 가끔 도시락을 싸주시기도 하고. 민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시아버님께 도시락을 싸주셨다고요? 이제야 어머니가 요즘 부엌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시던 이유를 알 것 같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순심의 친구인 김 여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민지야, 내 어머니 요즘 정말 달라지셨더라. 결혼 준비한다면서
자꾸 예쁘게 꾸미고 다니시더라니까. 뭔가 이상하셨어요? 이상한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달라지셨어. 매주 미용실 가시고 새 옷 사시고 한 번은 카페에서 어떤 남자분과 함께 계시더라고. 정말 행복해 보이시더라. 준호도 비슷한 증언들을 들었어요. 준호야, 내 아버지 요즘 정말 젊어지셨더라. 옷차림도 그렇고 걸음걸이도 그렇고 뭔가 활기가 넘치시더라고. 큰아버지에게서 중요한 정보를 얻었어요. 준호야, 너 아버지가 젊었을 때 정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 그런데 그 여자가 갑자기 다른 남자와 결혼해 버렸거든. 아버지가 몇 년간 힘들어 하셨어. 그 여자 이름이 뭐였나요? 정순심이었던 것 같은데. 민지도 이모에게 과거에 대해 물어봤어요. 민지야, 내 어머니가 널 가졌을 때 정말 복잡한 상황이었어. 태수라는 남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아버지와 결혼한다고 하더라고. 왜요? 그때 내 외할아버지가 반대하셨어. 태수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거든. 우리가 바보였네요. 민지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분명히 신호가 있었는데 우리가 못 본 거예요. 결혼 준비 기간 동안 부모님들의 변화를 이제야 이해할 수 있었거든요. 40년 전 헤어진 연인들이 자식들의 결혼 준비를 통해 다시 만난 거였어요. 일주일이 지나도록 순심과 태수로부터 제대로 된 연락이 없자 민지와 준호는 직접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펜션에서 드디어 두 사람을 찾았어요. 40년 만에 다시 만난 연인처럼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민지가 소리치자 순심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민지야? 어떻게 여기까지? 당연히 와야죠. 준호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집안이 발칵 뒤집혔는데 여기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순심과 태수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순심이 민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런 감정이 생길 줄 정말 몰랐어. 태수도 진심을 털어놨어요. 준호야, 아빠도 처음엔 그냥 예의상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어. 상견례 때 순심 씨가 혼자 계시는 게 안쓰러워서 결혼 준비 도와드린다고 했는데 순심이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민지야, 엄마가 아빠 돌아가신 후로 정말 외로웠어. 너는 결혼해서 나갈 거고 혼자 남을 생각을 하니까 무서웠거든. 그런데 태수 씨를 만나면서 어떻게 가까워지신 거예요? 태수가 설명했습니다. 웨딩홀 보러 갔을 때 순심 씨가 갑자기 울더라고. 민지를 혼자 보내는 게 서운하다면서. 그때 아빠도 마음이 아팠어. 그때부터 자주 연락하게 됐지. 그럼 언제부터 연인 사이가 되신 거예요? 준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한 달 전쯤 순심이 부끄럽게 말했어요. 드레스 피팅 갔을 때였어. 태수 씨가 나를 보더니 정말 예쁘다고 하시는 거야. 태수도 고백했어요. 그때 순심 씨가 너무 아름다워 보였어. 그리고 민지 결혼 때문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분과 함께 늙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사실은 순심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우리가 40년 전에 연인이었어. 민지와 준호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요? 태수가 설명했습니다. 상견례 때 순심 씨를 보는 순간 알아봤어.
40년 전 그 사람이라는 걸. 하지만 순심 씨는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서 아니야, 나도 알아봤어. 순심이 고백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어. 그럼 왜 40년 전에 헤어지신 거예요? 민지가 물었어요. 순심이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내 외할아버지가 반대하셨어. 태수 씨는 가난한 집 아들이었고 나는 집안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어. 그래서 김씨 아저씨와 결혼하신 거예요? 응. 하지만 태수 씨를 잊을 수가 없었어. 내가 태어나고 자라는 걸 보면서도 계속 생각이 났어. 태수도 털어놨어요. 아빠도 마찬가지였어. 순심 씨와 헤어진 후 다른 사람과 결혼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순심 씨가 있었어. 그런데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이야. 상견례 때 서로 알아봤으면서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준호가 물었어요. 어떻게 말해? 40년 만에 만났다고? 너희가 놀랄까봐 조심스러웠어. 태수가 대답했어요. 그럼 결혼 준비하면서 다시 사랑에 빠지신 거예요? 다시 사랑에 빠진 게 아니라 원래 사랑이 계속 남아 있었던 거야. 순심이 말했어요. 40년이 지났지만 서로에 대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더라고. 민지와 준호는 부모님들의 40년 만의 재회 스토리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운명적인 사랑 이야기였지만 자신들의 결혼에 미칠 영향을 생각하니 걱정이 됐거든요.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민지와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라니. 민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양가 친척들이 모두 몰려와 있었어요. 이게 무슨 개판이야. 민지의 큰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용기를 내서 설명했어요. 사실 어머니와 시아버님이 40년 전 연인이셨어요. 뭐라고? 친척들이 모두 놀랐어요. 상견례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라 4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였어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면서 다시 가까워지신 거예요. 이모가 말했어요. 그래도 40년이 뭐가 긴 시간이야? 그 나이에 6개월이면 젊은 사람 6년과 같아요. 어른들은 시간을 아껴 쓰거든요. 친척들도 조금씩 수긍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순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집에 갔어. 얘기 좀 하자. 순심은 여행에서 돌아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40년 만에 다시 만나신 거예요? 응. 상견례 때 태수 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했어. 4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 있더라고. 순심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말을 못 꺼냈어. 그럼 언제 확신하셨어요? 웨딩홀 보러 갔을 때. 태수 씨가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순심아, 나 기억나? 라고. 그때 모든 게 확실해졌어. 순심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태수 씨가 40년 전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때 우리가 나눴던 대화들, 함께 봤던 영화들,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다시 사랑하게 되신 거예요? 사랑하게 된 게 아니라 원래 사랑이 계속 있었던 거야. 40년 동안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두고 살았는데 다시 만나니까 그 감정이 되살아난 거지.
그날 밤 민지는 준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정말 운명 같아요. 저희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두 분이 다시 만날 일도 없었을 텐데. 준호도 감동했어요. 40년을 기다린 사랑이라니. 다음 날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민지와 준호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다시 만난 첫사랑이라니. 민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틱해요.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보니 양가 친척들이 모두 몰려와 있었어요. 이게 무슨 개판이야. 민지의 큰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민지가 용기를 내서 설명했어요. 사실 어머니와 시아버님이 40년 전 연인이셨어요. 뭐라고? 친척들이 모두 놀랐어요. 상견례에서 처음 만난 게 아니라 40년 만에 다시 만난 거였어요. 준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결혼 준비하면서 다시 가까워지신 거예요. 이모가 말했어요. 그래도 40년이 뭐가 긴 시간이야? 그 나이에 6개월이면 젊은 사람 6년과 같아요. 친척들도 조금씩 수긍하기 시작했어요. 며칠 후 순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지야, 엄마가 집에 갔어. 순심은 여행에서 돌아와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40년 만에 다시 만나신 거예요? 응. 상견례 때 태수 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했어. 4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은 모습이 있더라고. 순심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아서 말을 못 꺼냈어. 순심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줬어요. 웨딩홀 보러 갔을 때 태수 씨가 나한테 물어보시더라고. 순심아, 나 기억나? 라고. 그때 모든 게 확실해졌어. 태수 씨가 40년 전 우리가 자주 가던 카페 얘기를 하시는 거야. 다음 날 민지는 태수를 직접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시아버님, 정말 40년 동안 어머니를 잊지 못하셨어요? 그럼 민지야. 첫사랑은 잊혀지지 않는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 태수가 설명했습니다. 결혼도 했고 준호도 키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순심 씨가 있었어. 그런데 상견례 때 다시 만나니까 어떠셨어요? 40년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 하지만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며칠 후 준호가 충격적인 소식을 전했습니다. 민지 씨,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미 혼인신고를 하셨어요. 뭐라고요? 여행 가시기 전에 미리 신고하셨나 봐요. 민지는 순심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어머니, 정말 혼인신고하신 거예요? 순심이 미안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민지야. 40년을 기다렸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 그럼 저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지야, 정말 미안해. 하지만 너희도 사실혼으로 살 수 있잖아. 요즘엔 그런 커플들도 많고. 민지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어머니의 40년 만의 사랑을 방해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지와 준호는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혼으로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죠. 민지가 말했어요. 준호는 부산에서 새로운 일을 찾기로 했어요. 순심과 태수의 혼인신고로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이 됐지만 네 사람은 현실적인 해결책을 찾기 시작했어요. 준호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함께 살면 어떨까요? 함께요?
네, 큰 집을 구해서 네 명이 다 같이 사는 거예요. 요즘 대가족이 함께 사는 경우도 많잖아요. 민지가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그거 좋은 생각이에요. 순심과 태수도 그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어요. 그럼 우리가 민지와 준호를 돌봐줄 수도 있고, 민지와 준호가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고, 태수가 긍정적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 주말, 네 사람은 함께 큰 집을 보러 다녔어요. 방이 네 개인 넓은 아파트를 찾아서 각자의 공간을 가지면서도 함께 지낼 수 있는 구조를 찾아봤어요. 이 집 어때요? 태수가 한 아파트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거실도 넓고 방도 충분하고 우리 네 명이 살기에 딱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집이 마음에 들어요. 민지가 베란다에서 바라본 전망을 보며 말했어요. 집을 구하면서 네 사람의 관계도 자연스럽게 정리됐어요. 법적으로는 복잡하지만 실제로는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이 된 거였죠. 새 집으로 이사하는 날, 양가 친척들이 모두 도와주러 왔어요. 처음엔 반대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이해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도 참 특이한 가족이 되겠구나. 민지의 이모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사 후 첫날 저녁, 네 사람은 거실에 모여 앞으로의 생활 규칙을 정했어요. 서로 간섭하지 않기, 하지만 필요할 때는 도와주기,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 존중하기. 태수가 말했어요. 그리고 가끔은 네 명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순심이 덧붙였어요. 가족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특별한 형태의 가족이 탄생했습니다. 며칠 후 민지에게 중요한 연락이 왔어요. 회사에서 승진 제안을 받은 거였어요. 정말요? 축하해요. 준호가 기뻐하며 말했어요. 순심과 태수도 함께 축하해줬어요. 그런데 새 부서가 부산에 있어요. 민지가 조금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그러자 태수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우리도 같이 가면 어떨까? 정말요? 네, 저희도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보고 싶어요. 순심도 동의했어요. 바다도 보이고 공기도 좋을 것 같아. 그리고 40년 만에 다시 만난 기념으로 새로운 곳에서 살아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4명 모두 부산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어요. 새로운 도시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였죠. 민지는 승진도 하고 순심과 태수는 은퇴 후의 삶을 즐기고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해운대 근처의 넓은 아파트에서 네 사람은 정말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아침마다 순심이 네 사람 몫의 아침을 준비했고 태수는 출근 전에 집안 정리를 도와줬어요. 이상하게 이 생활이 편해요. 민지가 준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와 태수 아버지가 계시니까 든든하고 그렇다고 간섭을 심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준호도 동의했어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어느 일요일 오후 네 사람은 거실에서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뉴스에서 다양한 형태의 현대 가족에 대한 특집이 나왔어요. 요즘엔 정말 다양한 가족이 있네요. 순심이 TV를 보며 말했어요. 그때 민지에게 더욱 놀라운 소식이 있었어요. 사실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모두가 민지를 바라봤어요. 저 임신한 것 같아요. 정말? 순심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태수도 기뻐하며 축하해. 라고 말했어요. 준호는 민지를 꼭 안으며
정말 기뻐요라고 속삭였어요. 그런데 호적 문제는 어떻게 하죠? 민지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가서 해결책을 찾아보자. 지금은 기쁜 소식을 축하하는 게 먼저야. 태수가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네 사람은 근처 맛집에서 축하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시는 거네요. 민지가 순심과 태수를 보며 말했어요. 정말 기대돼요. 순심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손자, 손녀를 볼 수 있을 줄 몰랐는데. 몇 달 후, 민지가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호적상의 문제들은 변호사의 도움으로 차차 해결해 나갔고, 중요한 건 아이가 사랑받으며 자라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예쁘다. 순심이 손자를 안으며 행복해했어요. 누구를 닮았나? 태수도 아기를 보며 흐뭇해했어요. 민지도 닮고 준호도 닮았네. 어느 날 순심이 중요한 얘기를 꺼냈어요. 민지야, 엄마가 40년 전 일기를 찾았어. 일기요? 응, 태수 씨와 헤어질 때 쓴 일기야. 읽어보니까 정말 운명인 것 같아. 순심이 40년 전 일기를 읽어줬어요. 오늘 태수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가슴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는 우리가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 정말 운명적이에요. 민지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40년 후에 정말 다시 만나셨으니까요. 그것도 저희 결혼을 통해서요. 태수도 비슷한 편지를 간직하고 있었어요. 나도 순심 씨에게 못 준 편지가 있어. 40년 동안 간직하고 있었는데, 편지에는 언젠가 다시 만나면 꼭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1년 후 부산에서의 생활은 더욱 안정됐습니다. 민지는 육아휴직 후 복직했고 준호는 승진했어요. 순심과 태수는 손자 돌보는 재미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부산에서의 생활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네 사람의 특별한 가족은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았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해운대 해수욕장에서 피크닉을 했어요. 순심과 태수는 손자와 함께 모래성을 쌓고 있었고 민지와 준호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어요. 정말 잘 온 것 같아요. 민지가 베란다에서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없었을 텐데. 준호도 동의했어요. 가족 모두 함께 와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 정말 독특하죠? 민지가 웃으며 말했어요. 법적으로는 저희가 남매인데 연인이고 어머니와 시아버님은 40년 만에 재회한 첫사랑이고 그래도 행복해요. 준호가 대답했어요. 해변에서 만난 다른 가족들도 네 사람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3대가 함께하는 화목한 모습이 보기 좋았거든요. 어머니, 부산 생활 어떠세요? 민지가 물었어요. 정말 좋아. 공기도 맑고 바다도 보이고 그리고 태수 씨와 함께니까 더 즐거워. 순심이 행복하게 대답했어요. 순심과 태수는 부산에서 새로운 취미도 찾았어요.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매주 함께 산행을 다니고 요리 클래스도 수강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음식을 민지와 준호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 됐어요. 시아버님,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민지가 말하자 태수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이제는 정말 완벽해. 순심 씨도 있고 너희도 있고
손자까지 있으니까. 어느 일요일 순심이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우리 가족 사진 찍을까? 사진사를 불러서 가족 사진을 찍었는데 정말 행복한 모습이었어요. 40년 만에 재회한 연인과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새로운 세대까지.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거실에 걸어야겠어요. 민지가 말했어요. 우리만의 특별한 가족 이야기니까요. 태수가 동의했어요. 그래, 40년의 기다림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가족이야. 민지는 가끔 생각했어요. 만약 어머니와 시아버님이 40년 전에 헤어지지 않았다면, 만약 자신들이 결혼하지 않았다면, 이 모든 우연과 필연이 만들어낸 현재가 정말 소중했어요. 어머니, 40년 전에 헤어진 걸 후회하지 않으세요? 민지가 물었어요. 전혀. 그때 헤어지지 않았다면 너도 없었을 거고 준호도 없었을 거잖아. 그럼 이런 완벽한 가족도 없었을 거고. 태수도 비슷한 생각이었어요. 모든 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 40년의 기다림도, 너희들의 만남도, 우리의 재회도,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된 것 같아.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자가 할아버지 품에서 잠들었어요. 정말 평화롭네요. 준호가 말했어요. 이런 일상이 계속됐으면 좋겠어요. 집에 도착해서 저녁을 준비하는 동안 네 사람은 각자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해냈어요. 순심은 요리를, 태수는 설거지를, 민지와 준호는 아기 돌보기를. 마치 오랫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처럼요.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요. 민지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어요. 해가 지면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순심과 태수는 여전히 신혼부부처럼 다정했고 민지와 준호는 새로운 부모로서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었어요. 아기는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조금 복잡하지만 완벽한 가족이었어요. 6개월간의 결혼 준비 기간에서 시작된 40년 만의 재회가 이제는 3대가 함께하는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랑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닌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았어요. 때로는 기다림의 시간도 필요하고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도 필요하다는 것을.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